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도 소영이와 함께 한 살 더 젊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골다공증입니다. 왜 생기고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짠! 우리 또 오늘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이 또 어떠신가요? 항상 나올 때마다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오늘의 주제가요, 골다공증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약간 이 골안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 다른 골 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뼈에 어떤 구성 성분인 밀도가 줄고, 그리고 그 뼈의 성질, 어떤 질이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받기 좀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게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검사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중 에너지 방사선 골밀도 측정법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어떤 거? 여기 무릎 팍 치면 무릎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법은 뭐냐면은 좀 어려운데, 그 우리 소영 씨의 골밀도 수치, 네. 수치를 우리 이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에서 가장 젊은 성인의 가장 최고 골밀도, 그 차이를 또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통계 처리를 해서 네. T스코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네. 골조송증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이게 이렇게 그래프와 같이 조금 낮으면 골감소증, 예. 골다공증이 오는 거고 예. 그 위로 가야 약간 정상적인 그렇죠. 거네요. 근데 뭐 집에서 간단하게 뭐 해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검사를. 네, 병원 병원에서. 가서 해보는 예. 게 좋겠죠. 아니, 그렇다면 이 엑스레이에서도 구멍난 뼈가 보일까요? 많이 진행한 경우는 보여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과거에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할머니들은 자기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금 가는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강하게 의심하거나 실제로 이제 뭐 골다공증이 있다 진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볼 때는 그 골의 무기질이 최소한 30~40%는 빠져야지 엑스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뼈가 그 엑스레이 투과도가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래서 초기 골다공증은 엑스레이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돼야 발견되니까 네. 이것도 매번 그래도 꼭 검사를 해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필요한 경우에는요. 아, 예.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노화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일견 맞는 말인데요. 네. 이제 골다공증의 분류를 알아야 되는데 1차성 골다공증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 이렇게 나누거든요. 1차성 골다공증은 또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 후에 오는 폐경 후 골다공증. 그리고 말씀하신 노인성 골다공증. 세 번째는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것도 이제 1차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가끔씩 올 수 있는 연소성 골다공증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이제 넓게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분류 중에 그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뭐 노화와 관련돼 있다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아, 2차 다른 원인이 있어요? 예, 예. 어떤 걸까? 그러면 2차성 골다공증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가 있나요?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흔한 거는 갑상선 질환이랄지 아니면 우리 그 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이 흡수되는 칼슘이 뼈로 가서 뼈의 재형성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장에 질환이 있다든지 위장관 질환 아니면은 어떤 유전 질환 그리고 간이나 담도 질환 이런 질환이 있어도 2차성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뭐 흡연, 그다음에 그렇죠. 음주 이런 네. 것도 어떤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제 관련해서는
피부병 이런 거 심할 때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스테로이드 제제에 의해서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갑상선 관련 질환 치료제로 목적으로 쓸 때도 좋을 수가 있고 경련약도 있어요. 카바마제핀이라고. 뭐 그다음에 헤파린, 피 맑게 해주는 약.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1차성, 2차성 골다공증은요, 이 증상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당연히 2차성 골다공증은 이제 골다공증 증상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에 의한 증상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질환의 증상이 있으니까. 1차성 골다공증은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폐경 후에 환자분들이 여자분들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주먹이 잘 안 쥐어진다, 손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런 경우도 경하게 골다공증이 좀 오면서 올 수 있는 증상이고요. 네. 나이가 한 4, 50 넘으면서 키가 좀 줄어들어요. 재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그것도 증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약간 뼈가 이렇게 굳으면서. 밀도가 작아지고 하니까 중량의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줄죠. 네. 그런 뭐 증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만한 분들, 그리고 흡연,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은 여자는 65세 이상, 남자는 70세 이상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폐경 후에 여성분들에게 또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특히 여성에게 취약한 이유가 또 어떤 걸까요? 호르몬 변화가 골다공증에 미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빠지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뼈가 약해지고 그러한 원인이 있고 폐경이 좀 보통은 한 50대 초중반에 많이 오잖아요. 여성이 더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런 골다공증도 혹시 합병증이 있을까요? 가장 큰 합병증이 골절입니다. 골절. 예. 골절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예. 약간 졌다는 거죠? 예. 아.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외상에 골절이 발생하는 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요골이라고 해서 손목 부위 골절. 손목에도 골다공증이에요? 전신에 다 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척추의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은 다쳤을 때 나오는 경우입니까? 보통은 넘어지거나 너무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네. 그리고 나이가 정말 80, 90 이런 분들은 네. 저는 경험한 거는 기침 세게 하다가 뼈가 골절되신 분도 있어요. 기침을 하다가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예, 예. 감기 걸려서 기침 세게 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갈비뼈에 금 갔던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 예. 척추도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 골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고관절 골절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사망률하고 예? 관련되기 때문에. 척추가 저렇게 골절돼도 괜찮은데 이 고관절이 아니요, 다치면 척추 골절도 물론 좋진 물론 않은데 그렇죠. 예, 예, 언제까지 더 나쁜 게 대퇴골 골절, 뭐 고관절 골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2년 내 사망률이 70%입니다. 2년 내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예, 예. 1년 3개월 내 사망률도 거의 한 30%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골절입니다. 그럼 이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골다공증은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일상적으로 보통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요. 약물 치료는 먹는 약이 있을 것이고 주사제가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양해요. 이제 여성 호르몬 계통, 썸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계통의 치료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 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죠. 네, 비스포트네이크.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 계통 약도 있고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 계통 약은 골 형성 촉진을 좀 도와주는 약이고요. 네. 요즘에는 데노수납이라고 해서 좀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막 뼈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약물 치료로도 좀 가능한 거네요.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부족한 경우에는 같이 섭취를 좀 해줘야 되고. 골다공증에도 비타민 D면 햇빛 그거잖아요. 네. 그거가 또 중요하네요. 이제 젊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젊은 사람 아닌 사람. 우리 소영 씨 같은 젊은 분들은 활동도 많고 하니까 햇빛 쬐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비타민 D가 사실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근데 칼슘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성인 칼슘이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500 정도, 500mg 정도 이제 섭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장량은 1000mg이거든요. 1000ml. 예, 그래서 칼슘제는 영양제로도 좀 많이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
비타민 D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햇빛을 안 그렇죠. 쬐고. 그래서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꼭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부작용이 또 있을까요? 약제에 따라 다른데 여성 호르몬 계통이 이제 썸제제라고 있는데 이게 네. 유방암 같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은 이제 그 비전형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이제 없어지고 생기고가 반복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조금 생기는 게 딱딱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생이 계속 잘 돼야 예, 되는데. 사기 그릇처럼. 사기 그릇. 예, 아, 그 유리 그릇 뭐 이런 것처럼요? 예, 예, 네. 뼈가 좀 약간 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형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골다공증 치료제가 또 치과 치료할 때 네. 턱뼈에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그 골다공증 치료를 좀 멈춘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골다공증 치료를 잠시 멈추는 게 좋다. 예, 네. 이런 게 좀 치명적인 합병증이고요. 좀 가벼운 합병증은 몸살 감기처럼 주사든 약이든 드시고 좀 아픈 거, 근육통이 있고 뭐 열이 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의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용량이 좀 세니까 그 약을 드시고 뭐 컵을 이만큼 500 머그컵 하나에다가 가득 따르고 드시고 30분 동안 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복용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걸 잘 안 지키시면 역류하든지 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좀 얘기 들어보면 이 골다공증은 완치가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요, 완치라기보다는 조절하는 쪽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 조절을 해서 약간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아,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예방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6개월 이상 이제 월경을 안 하는 여성분들, 네. 그게 이제 뭐 병이든 폐경이든 이런 경우에는 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아, 그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친구분들은 이 골다공증 그 검사를 맡아보는 게 좋을까요?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과체중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가족분 중에 골다공증 어떤 가족력이 있는 분이랄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질환이랄지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놓는 게 좋고 생활하시면서는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영양제로도 쉽게 복용할 수 있거든요. 네. 먹는 걸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생활에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타민 D, 칼슘 이런 것도 챙겨주는 게 좋지만 정말 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이것만은 금물이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에 그런 거는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요. 네. 다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가볍게 문지방에 넘어져서 이게 살짝 짚었을 뿐인데 뭐 손목이 부러지고 아이고. 골반골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눈 오고 얼고 뭐 이런 날은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예방하기 위해선 그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실천법, 1년에 한 번 내 골밀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실천법 선생님께서 하나 더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식생활이 중요해요. 항상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편안한 신발 신고 햇빛쯤에서 매일매일 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 적당한 운동법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걷기인데. 예. 걷기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예. 걷기 하신 것 같은데 걷기만 하시고 네,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햇빛 자, 보면서 햇빛 걷고, 보면서 예. 이렇게 걷고 걸을- 저희 걸으면서 걸을 때는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겠다는 느낌으로 약간 따라잡는 경보 느낌. 비슷하게 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이 안 돼요. 약간 경보로 약간 예, 이렇게 걸어주면 예, 되겠네. 그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따라잡으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